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시험 제5과목입니다. 화학설비 이염 방지 기술 8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 검사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화학 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검사 주기로 옳은 것은, 자, 이 안전밸브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화학설비 또는 저장 탱크 이런 곳에서, 특히 화학설비에서 가동 중에 정상적이지 못한 이상적인 압력, 이상 압력, 반응 폭주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그 압력을 밖으로 분출시켜 주는 장치를 안전밸브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화학 공정 시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안전밸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 폭주라든가 지나친 압력, 가압이 발생하면 이 압력을 밖으로 분출시켜 주는 게 안전밸브죠. 그래서 이 기체들은 플리어스택으로 보내가지고 소각시켜 버리죠. 플리어스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소각을 시키는 장치가 플리어스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안전밸브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자, 이것도 역시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디스크하고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자, 요게 하나의 배관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데 여기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이 안전밸브 전면에 여기에 이렇게 파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이중 안전장치죠. 이러한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82번 문제입니다. 이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1류 이염물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교재 이론편에 보시면 이염물을 분류할 때 이염물질을 분류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이염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이염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염물질하고 이염물 안전관리법상의 이염물 분류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를테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게 뭡니까? 프로판가스, 이런 거, 부탄가스, 도시가스 이런 거 있죠. 자, 도시가스는 주로 메탄이 주 성분이죠. 메탄이 주 성분, CH4가 주 성분인데 도시가스. 자, 이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이염물은 아닙니다. 이염물 안전관리법령상 이염물은 아닌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염물질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인화성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죠. 이 도시가스는 가정주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염물 관리법에 명시가 된다면은 가스 기능사를 취득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라든가 치사용 이 가스, 도시가스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서는 이염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염물 안전관리법령상에서는 이염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게 약간의 그 분류 방법의 차이가 있다 하는 그것만 좀 다르고, 자, 여기서 이염물 안전관리법령상 제1류 이염물, 요거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염소산 나트륨, 이 가염소산 나트륨은
염소산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염류에는 뭐 나트륨, 뭐 칼륨 이런 것들 있죠. 뭐 가염소산 나트륨, 가염소산 뭐 칼륨 이런 것들은 가염소산 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제1류 이염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성 고체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가염소산 나트륨. 자, 8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 보건법령상 폭발 위험 장소. 자, 20종 장소 밖 분진은 형태, 가연성 분진. 자, 분진이란 말이 나오면은 자, 이 폭발성 가스나 분진을 분류할 때, 위험장소 분류할 때, 가스는 어떻습니까? 0종, 1종, 2종으로 분류를 하고, 분진은 20종, 21종, 22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0종하고 1종, 3번, 4번은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 2자가 들어가는 거, 요게 정답인데, 자, 그러면은 20종은 자, 20종 장소 밖이라 그랬으니까 21종과 22종 중에 하나인데, 자, 22종은 21종 밖입니다. 21종 밖의 장소. 그래서 21종이 정답이 되죠. 자, 그래서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작동. 정상작동, 요게 어떻습니까? 키워드죠. 정상작동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20종 장소는 충분한 양의 정상작동. 여기 키워드이죠. 정상작동. 근데 22종은 21종 장소 밖으로서 이상작동. 이상작동.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문제 지문이 20종 장소 밖으로서 정상작동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21종 장소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4번 문제에는 다음 중 질식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연소를 이야기할 때 연소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소 3요소는 첫 번째 연료, 가연 물질이죠. 불에 타는 물질. 가연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O2, 산소. 산소는 뭡니까? 지연성 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연성 가스. 연소를 지원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조연성 가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연성 가스. 그 다음에 에너지. 즉 점화원.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원인은 열이죠. 열. 점화원은 열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연소가 일어나고, 연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 진행이 되는 상황은 어떤 건가 하면은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쇄 반응. 연소가 일어나면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수소가스하고 OH, 수산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수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연소성 가스죠. 폭발성 가스죠. 그래서 끊임없이 연소가 진행이 되는 게 연쇄 반응이다. 그래서 연쇄 반응까지 합치면은 연소 4요소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연료를 차단한다. 연료를 없앤다. 그럼 연료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약 21%인데, 이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자, 하재가 진압이 되죠. 연소가 중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식소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식소화다. 자, 에너지, 열을 식혀준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냉각소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연쇄 반응을 억제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연쇄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을 우리는 억제소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제소화. 자,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은 이 불활성 가스를 사용합니다. 불활성 가스를 사용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론으로 소화를 하면은 억제 소화에 해당이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부촉매 소화 이런 말도 씁니다. 부촉매 소화. 자, 그래서 연소 3요소, 연소 4요소 요것들을 차단하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또는 제거하는 소화, 이것들을 우리는 소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릅니다. 자, 가연성 기체, 뭐 우리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분출하제 시 밸브를 닫는다. 밸브를 닫는다는 이야기는 연료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제거 소화. 그 다음에 가연성 기체 연쇄 반응을 차단한다. 여기서 억제 소화입니다. 또는 부촉매 소화. 그 다음에 연료 탱크를 냉각해서 가연성 가스의 발생 속도를 작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냉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연성 가스의 발생 속도를 적게 한다. 즉 연료를 제거하는 거죠. 이것은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연물이 존재하는 장소를 기계적으로 폐쇄해서 즉 막아가지고 공기의 공급을 차단한다. 즉 이 공기의 공급, 지연성 가스를 차단한다는 이야기는 질식시킨다 해서 질식소화죠.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생소한 문제죠.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포스겐 가스 누설 금지 시험지로 사용되는 것은 그냥 좀 암기하십시오. 하리슨 시험지를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가스를 시험하는 종이가 있는데, 항화수소는 연당지, 일산화탄소는 염화파라듐지, 포스겐은 하리슨 시험지, 시아나수소는 초산벤젠지 해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런 색으로 색깔이 나타난다 해서 검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이번에 조금 신규로 출제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6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아세톤 농도가 2000ppm, TLV가 500ppm, 메틸리틸 케톤이 1000ppm, TLV가 200, 허용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건데 제일 먼저 구할 게 노출 지수라는 공식을 암기해서 노출 지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지수는 TLV분의 C1, TLV2분의 C2 해서 이렇게 0.9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허용농도, 보정된 허용농도 기준해서 노출 지수분의 혼합물의 공기 중 농도를 다 더해준 값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0.9분의 200 플러스 100. 자, 요것도 요 문제가 나오면은 극비 상황입니다. 요 문제 나오면 숫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33.33 요거 정답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요 문제 나오면 계산기 치지 말고 333.33 그래서 정답 지문 중에 333이 나오면은 요게 정답이다. 33이죠. 33이 나오면은 정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산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업안전 기사는요, 앞에 인간공학, 안전관리론, 뭐 기계, 그 다음에 뭐 이 지금 전기, 화학, 건설 다양한 분야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잡학 비슷하게 다양한 분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분야를 전문성 있게 다 이해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60점 이상 그리고 까랑 면하고 60점 이상 받아가지고 합격하는 게 목적이죠. 이런 경우는 바쁜 시간에 계산기 치지 말고 그냥
333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2021년도에는 새로운 문제가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경향을 보면은 이 계산 문제는 거의 숫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리 있게 하려면은 정답을 그냥 계산 문제 정답을 그냥 암기해서 콕 찍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86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고, 자, 87번 문제는 아마 이것은 조금 생소한 문제일 겁니다. 자주 출제됐던 문제는 아닙니다. 리튬과 나트륨, 요거 삼류이온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입니다. 틀린 것은 두 금속 모두 실온에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며 알코올에 저장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리튬은 알코올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저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리튬과 이 나트륨이 금속이냐? 여러분들 이제 이 화학 공부를 처음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는데, 여기 1족 원소가 있고 2족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족 원소는 수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1족 원소 요것들 수소는 뭐 금속이 아닙니다만은 요것들을 우리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마그네슘 칼슘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나트륨, 칼륨, 리튬은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리튬과 나트륨 이것들은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요 분자색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 나트륨은 나트륨 2개하고 물 2개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NaOH, 수소나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수소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수소 기체는 뭐죠? 폭발성 가스에 해당이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이나 리튬은 물하고 반응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물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온물 관리법에서는 금수성, 물을 금지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고 제3류 이온물로 분류를 하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은 비중값이 물보다 적다. 나트륨은 은백식의 무른 금속이다. 연한 금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리튬하고 나트륨의 특성을 조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은 물하고도 반응하고 알코올하고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속들은 물하고 알코올에 반응하기 때문에 물속에다가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트륨이나 칼륨은 석유나 유동 파라핀 이런 것에 넣어가지고 밀봉합니다. 밀봉. 그래서 물을 만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 문제입니다. 분진 폭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진, 우리가 분진이라는 이야기는 폭발이 일어나는 분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분진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곡물가루,
곡물 분진, 뭐 나무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 분진, 금속 분말,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 마그네슘 분말,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 분말, 이런 것들은 분진 폭발이 일어나죠. 분진 폭발이 일어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 열 있죠, 열. 열은 가스보다 훨씬 큽니다. 적다, 틀렸죠. 그 다음에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 압력과 에너지는 큰데 압력하고 연소가 일어나는 속도는 가스보다 조금 느립니다. 크지 않다. 입자의 크기, 부유성, 공중에 떠다니는 거, 이것들은 분진 폭발에 영향을 줍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불완전 요소로 인한 가스 중독 위험성이 큽니다. 자, 이 분진은 주로 석탄 뭐 이런 것들은 주로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 탄소하고 산소 반개가 만나면은 CO,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가스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불완전 연소죠. 불완전 연소. 자, 우리 공기 중에서 이런 연료, 석탄이나 이런 가스 종류들이 연소가 일어나면은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불완전 연소 일어나고 연기가 나오죠. 그 연기를 마시면 가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 속에 이 일산화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완전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4번 가스에 비해 불완전 연소의 가능성이 커서 일산화탄소의 존재로 가스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 89번 문제 가겠습니다. 누설 발화형 폭발제. 뭐가 누설이 되겠습니까? 가스가 누설이 되는 거죠. 예방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발화원의 관리, 즉 화재가 발생하는 원. 발화원이 뭡니까? 가스가 누출되는 그 도구, 뭐 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밸브의 오동작 방지, 그 다음 누설 물질의 금지 경보, 누설이 생기면은 가스 경보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해성가스 연소는 어떻습니까? 폭발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조금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네요. 피해 확대 방지 조치, 방류제. 이 방류제는 뭡니까? 방류제는 기름을 방어하는 뭐 제방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유류 저장 탱크라든가 액화가스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이 저장 탱크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 누출이 되었습니다. 누출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고여 있다가 이것들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겠죠. 쭉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확산이 되는데, 자, 이것들이 외부로 돼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고이도록, 여기에 고여가지고 더 이상 이것들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방류제이다. 즉 확산을 방지시켜주는 이런 구조물을 방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입니다. 폭발 한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폭발 한계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아세틸렌인데 정답은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해서
메탄, 요거 여러분들 요 공부하실 때 이거 분자식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CH4, 아세틸렌 C2H2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탄은 C4H10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분자식까지 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자식까지. 자, 일단은 가장 넓은 것 하면은 요 아세틸렌 요거 찍어 주시면 됩니다. 78.5 정도로 엄청 넓네요. 이런 것도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간의 지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속품은? 자, 엘보, 플러그, 밸브. 자, 밸브는 뭔지 아시겠죠?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엘보는 뭐죠? 이 팔꿈치를 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 중에 간이 이렇게 가다가 기역자로 꺾고 싶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생긴 부속품이 있는데 여기 엘보입니다. 팔꿈치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플러그. 플러그는 뭐죠? 이런 배관이 쭉 가다가 이 끝에 더 이상 연결이 필요 없을 때 이 배관 끝을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 배관 끝을 이렇게 폐쇄, 막는 부속품을 플러그라고 이야기하고, 리듀셔. 리듀셔 그러면은 REDUCE.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배관에서 배관 직경이 가는 쪽으로 연결할 경우 이 부분에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이런 장치, 부속품을 연결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리듀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차적으로 감소시켜주는 부속품이라 해서 리듀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밸브 전단, 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 밸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밸브 전후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안전밸브가 여기에 안전밸브가 있는데 이 전단이나 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해당되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동 압력 조절 밸브와 안전 밸브 등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 자동 차단 밸브하고 이 안전 밸브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한 라인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2번 하악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관이 투 라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 한쪽이 문제가 있어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복수 2개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에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열평창에 의해서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접한 하악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안전 밸브가 2개 있을 경우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는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해서 직렬, 이게 정답입니다. 병렬로 되어 있으면은, 병렬은 2개라는 뜻이죠. 투 라인으로 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이염물질의 종류. 그래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인화성 고체, 불에 타는 물질,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속, 칼륨이나 나트륨, 리튬, 뭐 황린, 황, 이런 것들은
황은 금속은 아닙니다만 이 리튬이나 칼륨이나 나트륨은 금속에 해당이 되죠.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은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튬, 칼륨, 나트륨은 물하고 반응을 한다 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 반응성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나트륨 분말이나 이런 것들은 불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물 관리법에서는 제3류 이온물,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체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하는 방법이 이온 물질 분류 방법이고, 이온물 관리법에서는 제1류, 2류, 3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온물 관리법상에서는 제3류 이온물에 해당되는 게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칼륨, 나트륨, 물하고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시키죠. 자, 9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화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액체의 표면에서 발생한 전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 자, 이 인화점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선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가연성 물질에 점환을 주었을 때, 에너지를 주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 즉 불에 타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라이터 불을 갖다 대었을 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걸 인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화성 액체가 증발해서 인화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전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자, 우리가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인화성 액체라는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액화가스,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가스 있죠. 고압을 주면 액체 상태로 되죠. 그러한 가스들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공기 중에 확산이 되는데, 자, 요런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CH4 메탄 계열입니다. 메탄 계열 가스. 메탄 계열 그러면은 CH4 메탄, C2H6라고 있습니다. 에탄. 그 다음에 C3H8 프로판. 그 다음에 C4H10 부탄. 이런 계열의 가스들이 있는데, 이 가스들이 공기 중의 농도 값이 있고, 그때 그 공기 중의 그 온도 값이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냐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포화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것은 연소 상한계선. 그래서 UF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폭발 상한계선. 폭발 상한계선에서 이때는 UE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소 하한계선. 그래서 이것은 LFL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선. 이때는 LEL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것은 오토 이그니션, IGNITION, 자연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발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축하가 평행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CST, 화학 양론적 농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완전
연소 농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연 발화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자연 발화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 온도값, 이 온도값을 AIT라고 이야기하고 자연 발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을 생략해서 그냥 발화점.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점화원, 에너지가 가하지 않아도 그냥 불이 붙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발화점 또는 발화 온도, 발화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요 부분은 플래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하점. 이 인하점의 온도, 요 온도일 때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라이터 불을 갖다 대었을 때 불이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액화천연가스나 이런 어떤 인화성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전기가 발생하고, 이 전기가 공기 중에서 어떤 농도가 되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범위들을 연소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소 범위 또는 연소 한계 범위, 또 다른 말로 폭발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나 폭발 범위는 상한계가 있고 하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한계선, 하한계선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메탄 계열의 어떤 가스들의 그 연소 농도 한계를 나타내는 또는 설명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요거 좀 메모하셨다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그림 여러분들 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시든지 화면 멈추고 캡처를 하십시오. 요거 조금 이해하고 나면은 이 연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축이 온도축이죠. 온도축.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가 인하점이다. 자, 요때 요거를 하인하점, 여기 인하점 하나 있죠. 요거는 상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상 인하점 그러면은 가장 낮은 거 요 부분, 요거를 우리는 프레시 포인트, 인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하점에서는 외부에서 점화온, 점화 에너지, 이것들이 가해져야만이 연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액체 표면에서 전기 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 하한 농도인데 연소 하한 농도가 되는 가장 낮은 온도, 요 부분, 요게 인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 문제입니다.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법은 공비증류다. 자, 공비증류는 뭔가 하면은 일반적인 증류로 순수한 성분을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인 경우 다른 물질을 첨가해서 증류하는 방식은 공비증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9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온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것은 정답을 찾는 요령이 있는데 문제를 모를 경우에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중에서 이 숫자가 있는 거, 이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뭐뭐로 틀린 것은 그러면 숫자가 있는 게 정답이고요.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가능하면 숫자 있는 게 정답이 아니고 숫자가 없는 문구가 정답일 확률이 많습니다. 자,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이온 물질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상태, 어떤 공정시설에서 어떤 물질을 가열을 해주는데
가열시키는 그 물질의 온도가 더 높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특수화학 설비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온에서 계지 압력으로 980kPa의 압력, 200은 좀 낮죠. 고압으로 할 때. 그리고 대기압 하에서 고온 350도 이상으로 운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수화학 설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발열 반응, 반응할 때 열이 발생하는 반응. 자, 통상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발열 반응은 산화 반응일 때 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일 때, 즉 산소하고 반응하는 것. 자, 연소 반응, 화재가 일어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죠. 산소하고 탄소 물질하고 결합하는 반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9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폭발 한계가 하한계가 4%, 상한계가 75%라면 위험도는, 위험도 공식만 암기하시면 되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입니다. 이 H는 뭡니까? HAZARD, 해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저드, 위험한 정도. 그래서 하한계 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 간단한 공식만 암기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98번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음 중 최소 발화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최소 발화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최소 발화 에너지. 자,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니멈 ignition, IGNITION, ignition energy, ENERGY. 그래서 약자로 MI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 최소 점화 에너지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 MI는 뭐 W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MI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2분의 1 CV의 제곱, 이게 최소 점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죠.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 Q는 어떻습니까? 2분의 1 CV 제곱, 공식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정전 에너지가 최소 점화 에너지보다 크면은 연소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전기에 의한 연소 폭발, 화재 발생 메커니즘은 이 정전 에너지 Q 값이, 정전 에너지 Q 값이 MI, 최소 점화 에너지보다 크면은 연소나 발화가 일어나죠. 점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공식은 똑같더라. 자, 9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이 폭발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분진은 어떻습니까? 불연성 물질은 절대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분진 중에서도 폭발이 일어나는 분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곡물 분진, 그 다음에 석탄 분진, 금속 분진이 있습니다. 금속 분진. 자, 마그네슘 가루라든가 철가루, 이런 것들. 주로 탄소나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들, 요것들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돌가루, 뭐 석회석 가루, 이런 것들은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 물질. 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물질들은 절대로 분진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불연성 물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압축하면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아세톤 등에 용해시켜 다공성 물질과 함께 저장하는 물질은 아세틸렌, 용해 가스를 만들 때
분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세톤 용액을 용제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아세틸렌입니다. 정답은 자, 아세틸렌. 그래서 아세틸렌을 저장하는 물질은 아세톤입니다. 아세톤. 이거 잘 몰라도 요 아자가 들어가는 거 요거 찾아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요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뭡니까? 이 아자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세틸렌 그 다음에 아세톤 둘 다 아시죠. 아시. 성으로 치면은 아시에 해당되는 거. 성이 아가입니다. 아가. 그래서 아세톤, 아세틸렌. 요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 문제 나오면은 아자 돌림을 찾아주시면은 그냥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 이염 방지 기술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